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브랜드, LG전자. 그런데요, 그 이름 뒤에서는 지금 정말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최근에 LG전자가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결정의 중심에 있는 미스터리를 오늘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이 움직임은요, 사실 이 전자거인에게 닥친 아주 중대한 위기의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그 규모와 속도입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그것도 베테랑 인력이 대상이었고요. 처음엔 TV 사업부에 한정됐던 게 이제는 전사로 확대됐죠. 심지어 내부에서는 4년 동안 직원의 40%를 줄일 거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물론 회사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그만큼 내부의 불안감이 크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LG전자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회사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를 겪고 있는 바로 이 TV 사업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천억 원. 와,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단 한 분기 만에 2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 전 세계 TV 시장이 어렵긴 합니다. 다들 힘들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막대한 적자를 낸 회사는 LG전자가 거의 유일합니다. 대체 왜 LG만 유독 이런 상황에 처한 걸까요? LG의 이 전략적인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기술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OLED는 화면에 있는 점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방식이고요. LCD는 뒤에서 백라이트라는 조명이 빛을 쏴줘야 색이 보이는 방식이에요. 당연히 어때요? OLED가 훨씬 얇고 화질도 좋겠죠? LG는 바로 이 OLED 기술의 선구자였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두 거인의 길이 완전히 갈립니다. LG는 2013년부터 최고급 OLED에 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미래는 이거다 하고 말이죠. 반면에 삼성은 기존의 LCD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QLED라는 이름으로 아주 수익성이 좋은 중가 시장을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그러니까 LG의 완벽한 화질 전략과 삼성의 이만하면 충분히 좋은데 화면은 더 크게 하는 전략이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그런데 이 한마디가 LG의 프리미엄 전략을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두 TV를 나란히 놓고 보지 않아요. LCD만으로도 충분하죠. 바로 이거예요. 매장에서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당연히 OLED가 좋은 걸 알지만 막상 집에 가져오면 LCD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 차이를 보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같은 75인치 TV라도 OLED는 450만 원에 육박하는데 LCD는 100만 원대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소비자들은 더 좋은 화질 대신에 압도적으로 더 크고 저렴한 화면을 선택하게 된 거죠. TV 시장의 트렌드는 이미 거거익선, 클수록 좋다는 쪽으로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올림픽 특수에 대한 오판이었죠. LG는 작년 올림픽을 기대하고 비싼 OLED TV 재고를 정말 엄청나게 쌓아뒀어요. 그런데 어땠나요? 팬데믹 기간 동안 이미 TV를 바꾼 사람들도 많았고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생각보다 TV가 안 팔린 겁니다. 팔리지 않은 이 재고 부담이 고스란히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TV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흑자를 내면서 LG를 버티게 해준 기둥, 바로 가전사업부마저도 지금 보이지 않는 더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LG가전 여전히 돈 잘 벌고 있어요. 가전은 LG라는 명성 여전하죠.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중국의 그 무서운 초저가 공세에 밀려서 시장 점유율이 아주 조금씩, 하지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이런 위기금 속에서 LG가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 기업과 손을 잡는다는 건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전략을 두고 이건 독이 든 성배가 아니라 그냥 독을 마시는 거다 라고까지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겠죠. 이 표를 보시면 LG의 깊은 고민이 그대로 보입니다. 기존의 OEM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하고 중국이 생산만 해주는 방식은 이제 중국 업체만큼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ODM,
그러니까 그냥 중국 제품에 로고만 붙여 파는 건 품질이 너무 낮죠. 그래서 LG가 선택한 게 바로 JDM입니다. 기술 유출이라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국과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그 초저가 제품 생산 비결, 그들의 공급망 관리 노하우를 어떻게든 배우기 위해서 이런 위험한 동맹을 맺은 겁니다. 자, 그럼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회사의 두 핵심 사업인 TV와 가전이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LG가 내놓은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회사의 체질, 아니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아주 대담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LG의 사업 구조를 한번 보세요. 가전이랑 TV,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B2C 사업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전형적인 소비자 대상 기업이죠. 그런데 LG가 뭐라고 했냐면 이 B2B, 즉 기업 간 거래 사업 비중을 45%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약 25% 수준인 걸 거의 2배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사업 영역을 좀 넓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상 소비자 기업에서 기업 전문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LG의 근본적인 재창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혁신의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사업입니다. 왜 하필 이 시장일까요? 자, 지금 전 세계는 AI 혁명으로 데이터 센터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시키는 게 핵심 과제가 된 겁니다. 이 시장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서 아무나 못 들어오고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중국산 제품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LG 같은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게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리고 참 흥미로운 건 이 분야가 삼성도 미래 먹거리로 딱 점찍은 사업이라는 겁니다. 두 라이벌의 싸움이 TV와 가전을 넘어서 이제는 미래 산업의 심장부에서 다시 한번 펼쳐지는 겁니다. 자, LG는 이렇게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비교가 LG가 처한 상황의 절박함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삼성에게 가전 사업이 좀 흔들리는 건요, 거대한 제국의 일부에 생긴 그냥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LG에게 가전과 TV는 회사의 정체성이자 존립 자체가 걸린 말 그대로 생존의 위협입니다. 위기의 무게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다고 해서 LG가 스마트폰 사업처럼 TV 사업을 완전히 접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바로 이 웹OS라는 숨겨진 하지만 아주 강력한 수익원이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 깔린 1억 대가 넘는 LG TV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 수입이 생각보다 굉장히 짭짤하거든요. 그러니까 TV 하드웨어 사업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플랫폼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냉장고와 TV를 팔면서 성장해온 기업이 과연 생존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그 본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LG전자의 미래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